자,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전엔 OBS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지금은 고프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일단 임차인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세권은 물건이라서 그 물건의 기재가 되고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물건의 우선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우선 변제의 효력을 물건과 같이 준하는 효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확정일자라는 걸,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과 같이 순위 보존을 하게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은 꼭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물건, 등기상에 기재된 물건과 같은 효력을 준하는 효력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건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계약 및 전입신고와 이사를 한 후일에 근저당등 물건이 설정돼 경매, 공매, 매매 등 절차가 진행돼도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 대항해서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대항력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종기 이전에, 배당 종기일이라고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이전에 배당 신고를 하게 되면,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금에서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 충족을 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현재 전세를 1억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거쳐서 배당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기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서 간혹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수물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거론을 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 두 종류예요. 진정 임차인인가, 아니면 외형상 선순위 임차인이긴 하지만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진정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큰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십 건의 선순위 임차인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요즘에 가짜 경매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올해로 경매를 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23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가짜 경매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입으로만 많이 떠들고 실제 사건 번호라든가 수익을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전부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식과 다른 거는 전부 사건 번호가 오픈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후로는
그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나오는 때는 제가 항상 선순위 임차인이 뭔지 특수물건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대항력은 이제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자, 여기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히 그냥 따로 특별 매각 조건과 비교되는 매각 조건인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각 조건으로서 따로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이게 당연히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최저 매각 금액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 시는 매각이 당연히 불허가 되고, 무잉여, 아까 경매 대전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권리 분석의 대전제를 할 때 무잉여라든가 과잉 경매 금지, 최저 매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제공,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화 시기, 부동산 위에 담보권과 용의물권 소멸 및 인수 등의 조건, 아까 권리 분석하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해서 누군가 기재를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대비되는 특별 매각 조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법정 매각 조건처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매각 조건의 결정 또는 변경한 것인데, 법원마다 입찰 보증금, 재매각의 경우 입찰 보증금이 20%에서 30%까지 법원에서 정할 수 있게 재량을 주고 있고, 농취증이라고 하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의 제출 의무 부담, 이런 것들도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건 법정 매각 조건이 아니라 특별 매각 조건이라서 가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정도 잠깐 간단하게 해놓고 영상 편집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용어 설명이라든가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좀 어려운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무슨 방법을 쓸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